네,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TDD. 처음으로 이 용어를 접한 것은 제가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고 있는 게임 회사에 계신 선배께서 프로그래밍 관련 공부해야 할 것들을 추천해 주셨을 때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머 지망생으로서 경험이 부족했던 저는 생소한 용어를 듣고 떠올릴 수 있는 게 DDT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기적으로 불렸던 이 살충제는 그리고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개발력 향상에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로운 화학 덩어리는 저 멀리 구석으로 던져버리고 오늘의 주인공 TDD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정현석입니다. 제가 개발자를 지망하는 이유는 개발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무언가를 할 때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것을 남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의 부족한 세미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즐거운 경험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할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TDD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TDD를 사용하는지 직접 TDD를 프로젝트에 적용해 볼 것이며 마무리로 TDD는 이렇습니다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 장 알아보기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깜짝 퀴즈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 마이크가 되시는 분은 답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중 하나인 TDD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1번 To Do Delayed 할 것이 밀렸나 봅니다. 2번 더 닥터 드레 유명하죠? 3번 택시 드라이버 댄스 답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 스포방지. 정확히 번호하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번이요. 몇 번이요? 1번이요. 1번 예. To Do Delayed 아닙니다. 답을 화면에서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테스트 드라이븐 디벨롭먼트. 네, 몇 번이죠? 0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덱스는 언제나 0번부터 시작하죠? 답은 테스트 드라이븐 디벨롭먼트입니다. 아까 맞춰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최지석입니다. 제지적인 감사합니다. 네, 맞춰주신 분께는 상품으로 제가 직접 테스트 드라이븐 디벨롭먼트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세미나 이후 드릴 테니까 따로 겐톡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이 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선물을 받으신 분은 나중에 책을 읽어보고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퀴즈도 끝났으니 정말로 TDD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TDD는 테스트 드라이븐 디벨롭먼트, 즉 테스트 주도 개발의 줄임말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켄트 백이 제시한 이 기법이 지향하는 목표는 단순 명료합니다. 바로 Clean Code That Works, 작동하는 깔끔한 코드이지요. 얼핏 들었을 때는 개발 프로세스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목표 같지만 켄트 백은 이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한번 켄트 백 씨의 말을 들어볼까요? 작동하는 깔끔한 코드를 목표로 하는, 더 나아가 이것이 TDD에 대하여 훌륭한 목표인 이유는 혼자 버그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코드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삶을 향상시켜줍니다. 동료들은 당신을 존경하게 되며 당신 또한 동료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작성하는 동안 기분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책을 열자마자 등장합니다. 절대 여러분을 현혹시키기 위해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켄트 백이 제시한 내용은 개발자에게 있어 너무나도 달콤하게 다가오기에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켄트 백은 어떻게 TDD를 통해 작동하는 깔끔한 코드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일까요? 테스트 주도 개발의 세계에는 단 두 개의 규칙만이 존재합니다. 오직 자동화된 테스트가 실패할 경우에만 새로운 코드를 작성한다. 그리고 중복을 제거한다. 이 두 개의 규칙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빨강, 실패하는 작은 테스트를 작성한다. 초록,
최대한 빠르게 테스트를 통과하는 코드를 작성한다. 그리고 리팩토링, 코드 작성 중 생긴 중복을 제거합니다. 해당 순서를 소프트웨어가 완성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 이것이 TDD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음 장은 적용하기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어떻게 TDD를 사용하는지를 개발자와 기획자의 대화를 통해 알아봅시다. 공대 7호관 603호에는 개발자와 기획자로 이루어진 자그마한 팀이 존재합니다. 이 둘은 합심하여 게임을 제작하기로 합니다. 게임의 이름은 바로 플래피버드입니다. 정말 간단한 게임이지만 게임 개발에 있어 초보일 뿐인 개발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켄트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일단 테스트를 작성해! 그 말을 들은 개발자는 잊고 있던 TDD를 떠올리고 곧바로 개발에 착수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 좋죠? 개발자는 게임의 핵심인 새가 나는 것을 우선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을 시작합니다. TDD 룰을 기억하시나요? 이와 같이 3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죠? 저희는 이 단계를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하는 작은 테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개발자가 어떻게 테스트를 작성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새가 정말로 나는지 확인하는 is bird flying이라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코드 내용도 간단합니다. 당연히 날아야 되는 주체가 새이니 새에 대한 bird 클래스를 만들었으며 날았는지 여부를 어설트 함수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상단을 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게 테스트 막대인데요. 테스트 확인 막대가 빨간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연히 개발자는 실패하는 작은 테스트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바로 스텝 2, 최대한 빠르게 테스트를 통과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테스트 코드를 보고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지 버드 클래스를 만들고 fly 함수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테스트도 간단하고 버드 클래스도 간단하기에 테스트는 통과했다는 초록색 신호를 보내고 개발자는 이제 하늘을 나는 새를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단계가 있죠? 바로 세 번째, 코드 작성 중 생긴 중복을 제거하는 리팩토링을 시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객체 지향이라든가 디자인 패턴을 원래 활용했어야 되는데 어물쭉 넘어간 부분 기억나시나요? 그 지식들을 이곳에서 마음껏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코드상의 중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로 3단계의 통과를 알리는 파란 테스트 막대가 개발자를 반겨줍니다. 이렇게 TDD의 한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죠. 이번에는 기획자가 고양이도 날게 하고 싶다고 말을 건넵니다. 어쩐지 요즘 들어 고양이가 나오는 영상들을 보더라고요. 만약 평범한 프로젝트였다면 개발자는 설계를 갈아엎을 생각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TDD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고양이에 대한 테스트 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간단합니다. 아까와 같이 혹시 룰이 기억 안 되실까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실패하는 작은 테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양이가 날 수 있는지 그 다음 고양이 클래스와 어절트 함수를 통해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막대는 빨간색이지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최대한 빠르게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고양이 클래스와 플라이 함수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테스트 막대는 초록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음 단계가 남아있죠. 이럴 수가. 이제 코드상에 중복이 보입니다. 하지만 개발자에게 더 이상 중복을 제거하는 리팩토링은 두렵지 않습니다. 갈아엎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개발자는 먼저 공통적인 부분을 살펴봅니다. 먼저 둘 다 하늘을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고양이와 새는 동물이라는 개념으로 묶을 수 있겠군요. 그래서 개발자는 먼저 fly의 동작을 iFly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로 분리하고 고양이와 새를 묶을 애니멀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물론 인터페이스만으로는 구현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새가 나는 방법을 구현한 birdfly 클래스와 고양이가 나는 방법을 구현한 catfly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둔 bird 클래스와 cat 클래스가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하고 iFlyable을 구현한 클래스들을 생성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리팩토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코드 또한 리팩토링의 대상이거든요. 개발자는 간단하게 생성자 안에 하늘 나는 클래스들을 주입해주고 테스트 코드까지 리팩토링을 마칩니다. 이렇게 개발자는 편안하게 하늘을 나는 새와 고양이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깔끔한 설계, 클린 코드로 작성되었지요. 이렇듯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TDD의 사이클을 무한히 돌린 개발자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다음은 마무리입니다. 테스트 주도 방법에 장점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테스트 코드는 누가 테스트할 것입니까? 또는, 아니, TDD는 이렇게 테스트도 작성해야 되고 리팩토링도 매번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생산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미나에서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은 TDD를 꼭 사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TDD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TDD를 세미나 주제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개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개발자 지망생 여러분들은 여러 개발 분야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툴과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입니다. 저 또한 개발 관련 공부를 하며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졌었지만 돌이켜보니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TDD는 이런 저에게 있어 개발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부족한 세미나를 들음으로써 단순히 TDD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 그 자체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첼 카슨이 그저 앞으로 나아가던 인간의 문명을 타일러 봄의 소리를 돌아오게 한 것처럼 TDD가 여러분에게 있어 기존의 개발 방법만을 바라보던 습관을 타일러 유연하고 훌륭한 프로그래머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